네, 안녕하세요. 무비건조. 네, 또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영화가 사실 좀 낮잠을 자고 있었다. 너무 오래 잤네. 진짜 좀 흔들어 깨우고 싶었어. 화제작들이 창고에 막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이 풀지 못하는 자의 신경. 근데 이제 봉인 해제됐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개봉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 60여 편이래요. 정말요? 네, 와. 올해 하루하루가 지금 알고 있었잖아. 반응을 좀 진심으로 해봐. 네, 2022년 하반기 한국 영화 기대작 소개. 아, 박찬욱 감독님 원래 깐느박이잖아요. 그렇죠. 깐느에서는 깐느박 하면 다 통해요. 진짜 그 정도로 기대가 높으신 감독님인데 오랜만에 이 헤어질 결심으로 경쟁 부문에 진출을 했고 정말 호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다 호평입니까? 그쵸. 이 영화 어떤 영화냐면 남편이 죽은 어떤 여자를 수사하는 수사관의 이야기. 그런 관계로 만났는데 이 멜로의 기운을 풍기는 굉장히 그 감독님이 아가씨 때부터 했던 그 둘 사이의 어떤 그 끈적끈적한 기운들이 예상이 되고 히치콕을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만든 히치콕 영화 같다라는 거. 확실하게 오마주를 하셨구만. 그렇죠. 히치콕에 네, 대한.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또 하나 이 멜로의 기운이 어느 정도 했더니 제목이 이거예요. 올해 가장 그 멜로다운 멜로 영화. 그래서 그 둘의 멜로 라인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작품이죠. 박해일 연기에는 어떤 말이 붙었냐면 마블. 마블? 아, 마블러스 할 때 마블? 네. 아, 저는 그런데 또 이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네. 한국 대중가요의 아주 유명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훈인 씨가 부른 안개라는 곡이 있어요. 네. 아, 네. 좋아하지. 그 곡에서부터 영감을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음. 그 노래 보면 되게 묘한 노래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아주 희한한 노래예요, 분위기가. 네. 정훈이 씨의 목소리도 그렇고. 약간 사이키델릭하지 않습니까? 사이키델릭하면서도 뭔가 안개가 진짜 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곡을 부인 되시는 분과 함께 들으면서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신 게 이 작품. 영화를 만들 결심을 하셨구나. 네. 근데 정말 그 박찬욱 감독님은 그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그리고 박지의 김옥빈 그리고 아가씨의 뭐 김태리 아, 그리고 그 아가씨는 김민희 진짜. 이런 한국 영화를 만들면서 계속 그 여성 캐릭터의 어떤 진일보한 어떤 지점들을 발견하고 그 영화에 녹여냈었는데 이번 작품도 이 형사가 바라보는 이 여자가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복잡 미묘한 심경들을 완전히 그려냈기 때문에 좀 여성 캐릭터, 설레라는 여성 캐릭터들도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그런 지점이어서 깐느에서 지금 기립박수 받고 돌아와서 한국 극장가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돼요. 깐느는 일단 기립박수는 다 받아. 그쵸? 기립박수를 치는 게 그냥 전통이야. 몇 분인지가 중요하지 몇 분인지가. 근데 다 비슷해. 좀 많은 근데- 거는 8분, 짧은 거는 5분. 맞아요. 근데 그 박수를 들어보면은 이제는 박수 소리로 좀 알 것 같아요. 기운이 있구만. 박수의 네. 퀄러티가 아, 달라. 네, 퀄리티가 좋았어. 달라요. 네. 제가 올해 정말 기다리는 영화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원래 이렇게 박해천 선생님의 책 제목이에요. 한국의 어떤 그 아파트 문화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부동산 문화 같은 것들, 이런 한국 사회 전반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아주 재밌게 풀어내는 일종의 어떤 뭐 교양서입니다. 근데 그거랑 제목을 똑같이 땄어요. 이게 감독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엄태화. 엄태화 감독입니다. 엄태화 감독. 근데 엄태화 감독이 사실은 이제 독립영화 지형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업적인 영화들을 만들기로 유명했지만 막상 메이저에서 큰 자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감독이잖아요. 가려진 시간. 가려진 시간 있죠. 있죠? 있구나. 네. 다른 시간이 있지만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지?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강동원인데? 근데 어쨌든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재난 SF 영화. 네, 재난 SF 영화입니다. 이게 그 레진 코믹스에서 꽤 인기가 있었던 그 네. 유쾌한 왕따라는 웹툰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뭐냐면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한국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건물이 무너졌는데 거기 갇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살아남아서 왕따들이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2부로 가면
이제 재앙이 다 이제 마무리됐고 거기에 어떤 건물에 모여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1부부터 영화를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학생 이야기를 빼고 2부를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거예요. 네. 배우분들이 쟁쟁합니다. 이병헌 씨 그리고 박보영 그리고 박서준 씨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SF 장르의 어떤 재난답게 그렇게 스펙타클로 쫙 보여주는 영화들이 좀 드물다는 생각을 했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아무래도 그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화면으로 정말로 멋지게 펼쳐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유쾌한 왕따라는 원작을 보면 그 90년대 2000년대 가장 유명했던 일본 재앙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드래곤 헤드라고. 드래곤 헤드의 영향력이 사실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래곤 헤드가 일본에서 영화를 했을 때 이런 훌륭한 원작으로 이런 그지 같은 영화를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또 그렇게 만들었군요. 일본이 항상 원작을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면 일본 영화는 좋아지기가 힘든 게 한국은 제작사가 하나잖아요. 거기는 수많은 회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맞아요. 영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모든 스폰서들의 궁에 맞는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영화들이 되게 그냥 특색이 없어지는 거지. 이두저도 네, 근데 한국 영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감독의 비전과 제작사의 비전을 믿고 싹 달려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올해의 굉장히 큰 복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음 작품 네, 저는 류승환 감독님의 밀수를 가장 기대작으로 꼽았는데요. 아니, 얼마 전에 나도. 류승환 감독님이랑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 페이스북에. 자기 책 홍보하려고 찾아간 거 아니야? 네, 제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죠. 사실 한국 장르 영화의 어떤 세계 안에서 류승환 감독만큼 계속 끊임없이 실험하고 시도하고 좀 정말 그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낳았던 감독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작품은 더더욱 기대되는 지점이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1970년대 이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을 이게 배경으로 삼아서 이 밀수에 휘말린 이 춘자 김혜수 배우 연기를 하고요. 또 진숙 이게 염정아 배우가 연기하는 이 두 여성의 투톱 범죄 액션 활극 뭐 해녀로 알고 있습니다. 해녀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대되는 지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해녀가 이 물 속에서 액션을 펼치는 장면들이 어떻게 나올까? 수중 액션 씬. 네, 수중 액션 씬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 물 속에서의 액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도 볼 때는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수중 액션 찍는 거 진짜 힘든데. 그 진짜 근데 나는 이게 잘 안 되잖아. 사실은 물 속에서는. 근데 김혜수랑 염정한 될 것 같아. 스카이캐슬에서 그 했지. 머리 잡고 흔들고 이런 거. 그게 지금 이게 물속에서 어떻게 이 발현이 되느냐가 이 영화의 그 액션의 관건이 아닐까. 제가 그 이게 한국에도 수중 액션 그 촬영하는 그런 곳들이 경기도 쪽에 좀 있거든요. 스튜디오들이 거기 취재를 갔었는데 진짜 힘들어요. 촬영하는 게. 왜냐면 그렇지. 이게 뭐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고 배우도 사실은 그 물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합을 맞추기까지의 그 테이크가 우리가 이제 그 이 육지에서 찍는 거에 상상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밀수는 엄청난 분량이 수중 액션 씬으로 채워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혜수 배우와 염정아 배우의 그 대결 구도 이것도 너무 관건이고 또 여기 조인성 배우 오랜만에 계속 어쩌다 사장만 하고 계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혜수 씨가 나왔구나 이번에 어쩌다 사장. 그렇죠. 네네. 이런 인맥. 유승환 감독님 한번 건조에 나오시는 건가요? 그 나오셔야겠다. 뭐 밀수 이 정도면 아니 그 정도 책도 그렇게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영상 편지 한번 유승환 감독님. 영상 편지. 영상 편지 하나 보내 빨리. 제 주변에 밀수를 기대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비 건조를 통해서 류승환 감독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또 구독자들도 많기 때문에 류승환 감독님 이 자리에 이렇게 약간 모시고 좀 진행을 하면 좋겠네요. 유승환 감독님 추앙합니다. 갑자기 추앙이야 이렇게. 배수탁 작가가 추천하는 올해의 가장 기대되는 한국 영화. 너무 기대된다. 네. 두두두두두두.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아이유. 아이유. 영화 제목은? 예,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네. 저는 뭐 아이유 씨와 몇 안 되는 1대1 단독 인터뷰를 한 사람으로서 이거 한 얘기했잖아. 10번 듣는 것 같아요. 내가 4번 했다고 4번. 몇 안 될까 과연?
나도 나의 아저씨 봤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IOC를 섭외한 결정적인 계기도 당연히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뭐 송강호 씨, 강동원 씨, 배두나 씨 뭐 출연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감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아니 이분이 일본 영화를 대표하는 친한파 감독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간장게장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그 게딱지에 밥 비벼 먹는 거 있지. 그렇죠. 그것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먹고 그걸 위해서 한국에 진짜 많이 와요. 그러면 어딜 그 진미를 가야겠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바로 진미 앞에 있잖아. 식당이 서울에서 제일 맛있거든. 간장게장 집. 거기를 진짜 막 입에서 지금도 침 나와. 한번 모셔야겠네. 이거는 일종의 로드무비로 제가 네.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IOC와 이제 송강호 씨와 강동원 씨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을 쭉 내려가는 형태의 로드무비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뭐 그 아이에 대한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어느 가족이랑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작품이에요. 어느 가족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회에서 어두운 곳에서 법의 어떤 법망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건데 마찬가지로 브로커도 저는 결국은 이들이 유사 가족의 형태를 띠면서 법의 법망을 벗어나서도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그 고레다 감독님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렇죠. 네. 가족이란 무엇인가? 네. 거기에 대한 또한 질문도 이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이 영화는 저는 그냥 아이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전작부터 지금 해외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되게 많아요. 브로커가 한국 영화냐 외국 영화냐 이런 한국 얘기가 영화죠. 네. 그거 얼마 전에 정의가 한국 있었어요. 영화죠. 네, 정의가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 아, 그것이 국적을 결정한다. 네. 그럼 이거 세금 한국에다 낼 거야. 한국이죠. 한국 영화죠. 네. 이거. 그래서 역시 우리 중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서. 자, 네. 다른 영화들도 그러면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저는 박훈장 감독의 마녀2도 굉장히 기대가 네. 됩니다. 망실됐습니다. 누가 꺼내줬을까요? 그의 두 번째 소편이죠. 네. 네, 그렇죠. 이제 뭐 김다미 씨의 그 첫 번째 작품도 굉장히 흥행이 잘 됐고 정말 순도 높은 액션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녀2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젊은 관객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지점들을 보여준 작품이어서 속편 기대합니다. 네. 다음 작품은 네. 그리고 뭐 거의 1,700만 관객 넘게 이제 관객을 아이고, 기록적인 동원하면서 수치. 한국 영화 역대 최고행작인 그 명량의 속편 한산 용해 출연이라는 작품이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전술 얘기할 때 언제나 우리가 막 장난처럼 하객진? 놀 때 하는 얘기죠. 하객진을 펼쳐라. 무한도전에서도 엄청 나오고 바로 그 하객진을 이번에 제대로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대되는 지점이 지금 이번에 그 이순신이 박해일 배우가 해요. 근데 저는 진짜 박해일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냉랭함의 기운이라는 게 이 모든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에서 굉장히 잘 활용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남한산성 같은 작품들 막 이럴 때 새로운 도전들을 막 하는 그런 지점들. 근데 이번에 진짜 박해일의 때가 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트가 또 오죠. 네. 헌트는 지금 이제 칸 영화제 비경쟁 미드나잇 시네마 미드나잇. 미드나잇 부분에서 스크리닝. 상영하죠. 스크리닝. 네.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배우가 연출을 해서 저는 깐느의 그 전략적인 어떤 초청도 그 레드카펫에서 오징어 게임의 그쵸. 이정재가 서느냐 안 서느냐는 영화제의 어떤 흥행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스타파워가 중요하거든요. 있죠, 이제. 그리고 완전 완벽한 월드 스타가 그래서 돼 지금 있죠. 뭐 그 깐느 시작과 동시에 그 이정재 정호성 배우가 그 크로아제 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사진이 끝도 없이 지금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들었어요. 되게 장르적인데 정말 영화를 너무 많이 본 시네필이 만든 영화 같다. 네. 근데 생각보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고편을 봤는데 생각보다 영화가 되게 대규모에다가 총격 액션 화려하고 네. 엄청 메인스트림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네, 다음 영화로 넘어갈게요. 아우, 외계인! 외계 플러스 인이 왔습니다. 이거 예고편부터 이거 느낌 있던데. 예고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늠이 안 돼. 마블 영화인가? 아니, 그러니까 마블이랑 전우치랑 이런 거 다 섞어놓은 아니, 전우치에서 강동원이 진짜 이게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영화를 온몸으로 맞이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유준열 배우가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영화를 유준열이 온몸으로 예고편으로 맡고 있는 그런 느낌? 네. 심지어 이게 1부야. 일부예요. 2부는 내년에 개봉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약간 들은 이 되게 소식통은 듣는 게 많으시네. 그런 게 중요하지. 들었는데 이부가 재밌대요. 뭐 갑자기 그러면 1부는 보지 말라는 얘기가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아, 2부가 재밌으니까 2부 보려면 1부 봐라. 일부를 이게 봐야 그렇지, 돼. 일부 아. 봐야지. 이거 무조건 1, 2부 세트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쨌건 최동원 감독은 단 한 번도 흥행 흥행에 있어서 실패한 적이 없고 그렇죠. 사실 전우치가 흥행이 별로 안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거 700만 관계 넘었어요. 이 최동원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저력, 장르적인 그 대중성 이런 것들이 외계 플러스 인해서 어떻게 발휘될지. 너무 되게 신나는 난장판인 것 같아. 창고 대개방 했으니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그럼 저희 오늘 무비건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반기 한국 영화 화이팅! 급하게 끝내면 어떡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해줘!